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라고 하기엔 좀 어색하네요. 저는 평생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올해 57입니다. 이름은 뭐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그냥 평범한 아줌마예요. 여러분이 길에서 스쳐 지나가도 기억 못할 그런 사람.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낸 건요.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어서예요. 이게 맞는 건지, 제가 잘한 건지, 아직도 모르겠거든요. 제 이야기 들어주시겠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단 하나예요. 제 아들, 준호. 준호는 올해 32살이에요. 벌써 그렇게 컸어요. 근데 엄마 눈엔 아직도 5살짜리 꼬맹이 같아요. 제 손 꼭 잡고, 엄마, 나 떡볶이 먹고 싶어 하던 그 아이, 준호 아빠는요. 준호가 5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일찍 들어온다고 했어요. 오늘 일찍 끝나 준호랑 셋이서 외식하자. 근데 그날 밤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요. 교통사고였대요. 비 오는 날 중앙선 넘어온 차가. 미안해요. 아직도 이 이야기만 하면 어쨌든 그렇게 저는 28배 나이에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됐어요. 막막했죠. 당연히 저는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했어요. 할 줄 아는 것도 없었고 남편 보험금이랑 은행에 있던 적금 털어서 1,000만 원 좀 넘게 손에 쥐었는데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준호가 엄마, 아빠는 언제 와? 하고 물을 때 대답을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눈물 흘릴 시간도 없었어요. 이 아이 하나만은 제대로 키우자. 그게 제 목표가 됐어요. 그때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 돌리는 일. 아시죠? 아파트 각 집마다 현관문 앞에 신문 끼워놓는 거. 그거 하면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벌었어요. 그 다음엔 집 근처 분식집에서 설거지 알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엔 정신없이 바빴죠. 손은 늘 뜨거운 물에 데워서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준호 학교 끝나는 시간 맞춰서 집에 가고 준호 저녁 먹이고 재우고 나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편의점 야간 알바.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20년을 살았어요. 힘들었냐고요? 글쎄요. 힘든 줄 몰랐어요. 준호 얼굴만 보면 그게 다 녹았거든요. 준호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나. 어느 날 학교에서 상 받아왔어요.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대요. 그림 제목이 뭐였냐면요. 우리 엄마. 그림 속에 제가 있었어요. 앞치마 두르고 웃고 있는 엄마. 준호가 그림 밑에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착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날 밤 준호 재우고 나서 화장실 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는 정말 착한 아이로 자랐어요. 중학교 때는 친구들이랑 PC방도 안 가고 학원 끝나면 바로 집에 왔어요. 엄마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오면 제가 편의점 알바 중이었거든요. 그럼 준호가 편의점으로 찾아와서 삼각김밥 하나 사들고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아서 저랑 같이 있어줬어요. 엄마, 심심하면 저한테 말 걸어요. 공부하면서 대답할게요. 그렇게 말하던 준호, 대학은 지방 국립대를 갔어요. 서울 사립대 합격했는데 준호가 스스로 포기했어요. 엄마, 국립대 가면
등록금 싸잖아요. 그리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대요. 저는 서울 가라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했는데 준호는 고집을 부렸어요. 결국 지방 국립대 경영학과를 갔고 4년 내내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어요. 졸업하고 나서는 서울에 있는 중견 전자부품 회사에 취직했어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회사였어요. 준호 첫 월급 받은 날, 준호가 집에 오면서 케이크 하나를 사들고 왔어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엄마, 제 첫 월급이에요. 받아주세요. 봉투 안에 1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준호야, 이거 네 돈이잖아. 네가 써야지. 엄마, 저 때문에 엄마가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그날 밤에도 한참을 울었어요. 내 아들, 정말 잘 키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준호가 28살 되던 해, 어느 주말 아침이었어요. 제가 새벽 알바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주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 준호가 앞치마를 두르고 프라이팬을 흔들고 있었어요. 계란 프라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준호야, 이게 무슨 일이니? 엄마, 오늘은 제가 아침 차려드릴게요. 엄마는 맨날 저만 챙기시잖아요. 테이블에 앉으니까 준호가 계란 프라이, 햄, 김치볶음밥을 차려줬어요. 맛이요? 계란은 좀 타고 밥은 짜고 햄은 덜 익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준호가 저 맞은편에 앉아서 물었어요. 엄마, 맛있어요? 응. 우리 준호 요리 천재네.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정말 행복했어요. 아, 이제 내 고생도 끝났구나. 준호만 잘 되면 되는 거구나. 그런데요, 사람 일이란 게 정말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 행복이 1년도 못 가서 끝날 줄은 몰랐어요.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온 건 그로부터 6개월 뒤였어요. 엄마, 제 여자친구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준호가 수줍게 말했을 때 저는 기뻤어요. 우리 아들도 이제 연애를 하는구나. 그 주말에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이름은 지유. 26살이라고 했어요. 첫인상은 어떻게 말해야 하나 화려했어요. 긴 생머리에 풀 메이크업, 명품 가방에 최신형 스마트폰, 손톱은 젤 네일 아트가 돼 있었고 하이힐 소리가 쨍쨍 울렸어요. 솔직히 좀 놀랐어요. 준호 월급이 세후 25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유 씨가 들고 있던 가방이 제가 알기론 300만 원쯤 하는 거였어요. 집안이 좀 잘 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유 씨는 처음엔 괜찮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호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혼자 준호 오빠 키우셨다며요? 정말 대단하세요. 공손하게 인사도 하고 제가 차려준 음식도 맛있다고 했어요. 준호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계속 지유 씨 눈치만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 저렇게 좋아하는데 뭐. 저는 마음을 놓았어요. 그해 가을에 결혼했어요. 지유 씨 집에서 예식 비용을 많이 대줬어요. 호텔 웨딩으로 했는데 하객이 200명 정도 왔어요. 저는 그날 정말 행복했어요. 준호가 턱시도 입고 입장할 때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이제 가정을 꾸리는구나.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2주 동안 갔어요. 지유 씨 부모님이 비용을 대줬대요. 아, 좋은 집안 만났구나.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문제는 신혼여행 다녀온 다음 날부터였어요. 준호와 지유는 제가 살던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어요. 전세 구할 돈이 없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좋았어요.
아들이랑 계속 같이 살 수 있으니까. 신혼여행 다녀온 다음 날 저녁, 저는 준호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만들어 놨어요. 갈비찜, 잡채, 전. 준비하느라 오전 내내 부엌에 있었어요. 준호랑 지유가 집에 들어왔어요. 지유가 현관문을 열면서 하의를 벗어 던졌어요. 피곤해 죽겠네.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지유야, 힘들었지? 어서 와. 저녁 준비해놨어. 지유는 거실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이 집 진짜 좁지 않아요? 응? 요즘 시대에 누가 이런 데서 살아요?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고 방도 2개밖에 없잖아요.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지유야,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사실이잖아요. 오빠, 우리 애 낳으면 어떡하려고 이런 데서 살아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유야, 미안해. 엄마가 형편이 이래서. 어머니, 혹시 저희한테 줄 전세금이나 그런 거 없으세요? 전세금? 네, 오빠 월급으로는 전세 구하기 힘들잖아요. 어머니가 좀 도와주셔야죠. 저는 당황해서 준호를 봤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지유야, 미안한데 엄마는 지금 돈이 없어. 그리고 이 집도 전세야. 월세가 아니라 전세요? 그럼 전세금 얼마예요? 8천만 원. 지유의 표정이 확 굳었어요. 8천만 원밖에 안 돼요. 서울에서. 응, 여기 재개발 지역이라 싸게. 지유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리고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준호가 제게 작게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지유가 피곤해서. 그래요. 괜찮아. 근데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밤 준호 방에서 지유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나 이런 데서 못 살아 진짜. 지유야, 조금만 참아. 내가 돈 모아서. 돈 모으기는 오빠 월급으로 언제 전세금 모아요? 10년 걸려요. 10년. 저는 제 방에 누워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지우는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를 안 했어요. 스마트폰만 보면서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지우야, 아침 먹을래? 아니요. 안 먹어요. 다이어트 중이에요. 점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우야, 점심은? 어머니, 저 혼자 알아서 먹을게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지우는 화장을 고치고 나가려고 했어요. 어디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요.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올게요. 준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하고요. 저는 준호랑 둘이서 저녁을 먹었어요. 준호는 밥을 먹으면서 계속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야, 괜찮아? 응. 엄마, 괜찮아. 근데 준호 얼굴이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지우가 쇼핑백을 몇 개 들고 들어왔어요. 명품 로고가 찍힌 쇼핑백이었어요. 지우야, 뭐 샀어? 옷이요. 어머니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준호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오빠, 나 오늘 옷 샀어. 예쁘지? 지우가 새로 산 원피스를 보여줬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날 밤, 또 준호 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그 옷 얼마야? 180만 원. 뭐? 180만 원. 지우야,
우리 지금 돈 모아야 한다며. 오빠도 나한테 뭐 사준 거 없잖아요. 나도 살 권리 있어요. 지유야. 그리고 제 돈 제가 쓰는데 왜요? 내 돈. 너 지금 일 안 하잖아. 결혼 전에 모아둔 돈 있어요. 그걸로 산 거예요. 그날도 저는 잠을 못 잤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어요. 준호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퇴근하고 오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어요. 지우는 거의 집에 안 있었어요. 친구들 만난다고, 쇼핑한다고, 카페 간다고 매일 나갔어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지우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지우야, 잠깐 얘기 좀 할까? 무슨 얘기요? 준호가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지우가 좀 준호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지우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어요. 어머니, 오빠가 힘든 건 어머니 때문이에요. 뭐, 어머니가 이렇게 좁은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하니까 오빠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지유야, 그건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 둘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진짜 힘들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지유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뭐, 저희 둘만 살고 싶어요. 신혼인데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너무 답답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유야, 그건 이 집은 내 명예. 그럼 어머니 명의를 준호한테 넘겨주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다른 데서 사세요. 지유야, 어머니,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잖아요. 어머니도 불편하시고, 저희도 불편하고,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준호였어요. 무슨 얘기 하세요? 지유가 준호에게 달려갔어요. 오빠, 나 어머니한테 말했어. 어머니가 나가주시면 좋겠다고. 준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지유야, 그런 말 하면 어떡해? 왜요? 오빠도 불편하잖아요.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준호는 저를 봤어요. 저도 준호를 봤어요. 준호야, 우리 준호야. 엄마를 좀 봐줘.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사진 몇 장, 통장. 그게 전부였어요. 준호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준호야, 괜찮아. 엄마가 나갈게. 엄마,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준호야, 저는 준호를 똑바로 봤어요. 넌 지금 결혼했잖아. 이제 지유가 내 가족이야. 엄마, 신경 쓰지 마. 엄마, 엄마는 괜찮아. 엄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준호는 울고 있었어요. 엄마, 나, 준호야. 그만 울어. 엄마가 더 슬퍼.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지유가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잘 가세요. 지유는 그렇게 말하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20년 넘게 살던 집을 나왔어요. 밖은 비가 오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냥 걸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어느 지하철역 벤치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통화 목록에는 준호밖에 없었어요. 친구도 없었어요. 20년 동안 일만 하느라 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었거든요. 형제도 없었어요.
저는 외동딸이었어요.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요. 세상에 저 혼자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준호밖에 없구나. 근데 그 준호가 나를 버렸구나. 그날 밤은 찜질방에서 잤어요. 다음 날부터 방을 구하러 다녔어요. 제 통장에 있는 돈은 2,300만 원 정도였어요. 20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월세방을 구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역에서 15분 정도 걸어야 하는 빌라 반지하였어요. 방은 작았어요. 5평도 안 됐어요. 창문으로 사람들 다리만 보였어요. 벽지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화장실은 변기랑 샤워기가 같이 있는 원룸형이었어요. 부동산 아저씨가 물었어요. 여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근데 달리 갈 데가 없었어요. 그날부터 제 인생 이막이 시작됐어요. 일을 구해야 했어요. 55살 고졸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청소 일을 구했어요. 아파트 계단 청소.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월급 110만 원. 점심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월급 100만 원. 저녁에는 편의점 알바.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월급 120만 원.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한 달에 330만 원을 벌었어요. 월세 35만 원 내고, 공과금 10만 원 내고, 식비 30만 원 쓰고,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모았어요. 손은 또 거칠어졌어요. 허리는 또 아팠어요. 근데 이상하게 20년 전만큼 힘들지는 않았어요. 20년 전에는 준호 때문에 힘내서 일했는데 이젠 그냥 살기 위해서 일했어요. 차이가 있더라고요. 준호한테는 연락이 안 왔어요. 처음 일주일은 기다렸어요. 아들이 미안해서 연락하겠지.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석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명절이 됐어요. 설날 준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준호야, 설 잘 보내. 떡국 많이 먹어. 읽음 표시는 떴어요. 답장은 없었어요.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아, 내가 정말 버려진 거구나.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3개의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통장에는 3천만 원이 모여 있었어요. 어느 날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단골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70대쯤 돼 보이는 늘 신문이랑 우유를 사가시는 분이었어요.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응. 오늘도 신문하고 우유. 할아버지가 갑자기 비틀거리시더니 바닥에 쓰러지셨어요. 할아버지, 저는 황급히 나가서 할아버지를 확인했어요. 숨을 안 쉬고 계셨어요. 심장마비다. 저는 119에 전화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어디서 배웠냐고요? 편의점 알바, 교육대 배웠어요. 응급 상황 대처법, 가슴을 30번 압박하고 인공호흡 2번, 계속 반복했어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할아버지가 기침을 하시면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곧 119 구급차가 도착했고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실려가셨어요. 저는 그날 할아버지를 살렸어요. 2주 뒤 편의점에 정장 입은 남자분이 찾아오셨어요. 혹시 선희 씨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이번에 심폐소생술 받으신 할아버지 아들입니다. 아,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완쾌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선희 씨가 아니었으면 남자분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작은 사례입니다. 받아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아닙니다. 꼭 받아주세요. 남자분은 봉투를 카운터에 놓고 가셨어요. 봉투를 열어봤어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와,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서 돈을 받아봤어요.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런데 한 달 뒤 그 남자분이 또 찾아오셨어요. 이번엔 변호사 한 분과 함께였어요. 선희 씨,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뵈서 무슨 일이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요. 심장은 회복하셨는데 다른 합병증이 와서 결국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선희 씨 덕분에 아버지와 마지막 한 달을 보낼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분은 변호사에게 눈짓을 했어요.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선희 씨, 이것은 고인의 유언에 따른 것입니다. 유언이요? 네,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나 이성준은 본인의 생명을 구해준 선희에게 다음의 재산을 유증한다. 네, 첫째, 서울시 강남구 소재 상가 건물 1개동. 둘째, 삼성전자 주식 5천주. 셋째, 국채 10억 원. 넷째, 현금 5억 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잠깐, 뭐라고요? 선희 씨, 고인께서 선희 씨에게 약 4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40억? 네, 고인께서는 자녀분들께 이미 충분한 재산을 나눠주셨고 남은 재산을 생명의 은인인 선희 씨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건 너무... 아들분이 말씀하셨어요. 선희 씨, 제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갚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선희 씨가 제 아버지를 살려주셨어요. 이건 그 대가입니다. 당당히 받으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어요. 하루아침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40억. 평생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이었어요. 저는 먼저 청소일, 식당일, 편의점 알바를 모두 그만뒀어요. 그리고 강남에 있는 제 상가 건물에 갔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1층은 카페, 2층은 사무실, 3층은 제가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이었어요. 월세 수입만 한 달에 800만 원이었어요. 주식 배당금도 1년에 2억씩 들어왔어요. 저는 부자가 됐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통장을 확인했어요. 이게 진짜 내 돈인가? 옷을 샀어요. 백화점에서 제대로 된 옷을 샀어요. 머리도 미용실에서 제대로 했어요. 손톱도 관리받았어요. 거울을 봤는데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이게 나야? 그런데요. 이상한 건요. 돈이 생기니까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밤이면 잠이 안 왔어요. 여전히 가슴이 허전했어요. 왜냐하면 준호가 없었으니까요. 돈이 있어도 아들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또 지났어요. 준호한테 연락은 여전히 없었어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먼저 연락하겠지. 언젠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2년 만이었어요. 엄마, 준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야,
엄마, 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엄마, 나 빚이 생겼어. 5억. 준호야,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준호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 어떡해. 준호야, 진정하고 엄마한테 설명해봐. 준호는 울면서 말했어요. 지유의 오빠가 사업을 한다고 했대요. IT 스타트업이라고. 투자하면 1년 안에 10배는 번다고 했대요. 준호는 처음엔 안 하려고 했대요. 근데 지유가 계속 조르고 지유 부모님도 같이 투자한다고 하니까 준호도 투자했대요. 2천만 원을 투자했대요. 준호가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지유 오빠가 보증을 서달라고 했대요. 오빠, 형식적인 거야. 그냥 서류상 필요한 거라고. 준호는 보증을 섰어요. 3억 원. 그런데 그 회사가 사기였대요. 지유 오빠는 투자금을 받아서 도망갔대요. 지유 부모님도 사기당한 거였대요. 결국 준호는 3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됐어요. 거기에 지유 오빠한테 투자한 2천만 원도 날아갔고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어요. 지유가 준호를 버렸대요. 오빠, 미안해. 나 이렇게는 못 살아. 이혼 서류를 던지고 나가버렸대요. 준호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요. 엄마 나 어떡해. 준호는 울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준호야, 지금 어디 있어? 원룸이야. 반지야. 주소 보내. 다음 날, 저는 준호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좁은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창문으로 사람들 다리만 보였어요. 2년 전, 제가 살던 곳이랑 똑같았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준호가 서 있었어요. 2년 만에 본 준호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어요. 눈은 충혈돼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어요. 엄마,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준호를 안아줬어요. 준호는 제 품에서 엉엉 울었어요.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라면과 맥주가 바닥에 널려 있었어요. 준호야, 밥은 먹고 다니니? 응. 준호는 소파에 앉았어요. 엄마, 나 도와줘, 제발. 5억이야. 엄마, 나 혼자서는 못 갚아. 월급에서 빼면 한 달에 50만 원씩 밖에 못 갚아. 그럼 100년 걸려. 엄마, 제발 엄마밖에 없어. 저는 준호를 봤어요. 2년 전 저를 버린 그 아들, 지유가 나가라고 할 때 아무 말도 안 하던 그 아들, 2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던 그 아들. 근데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엄마를 찾는 그 아들.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어요. 분노였을까요? 서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배신감이었을까요? 준호야. 응. 엄마. 너 2년 동안 엄마한테 연락 한 번 안 했지?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어. 미안해. 명절 때 문자 보냈는데 답장도 안 했지? 엄마 그때는 지유가 뭐? 지유가 엄마한테 연락하지 말래서.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어이가 없어서. 준호야, 너 몇 살이야? 32. 32이면 어른이잖아. 그런데 마누라가 하지 말래서 엄마한테 연락도 안 해? 준호야, 그럼 지유가 엄마 죽어도 된대도 너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준호는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준호가 봉투를 봤어요. 엄마, 이게 뭐야? 열어봐. 준호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 5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쪽지 하나.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밥값. 준호가 저를 봤어요. 엄마, 이게 무슨...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너 키우면서 차려준 밥 한 끼에 5천 원씩 계산하면 20년 동안 대충 2천만 원 정도 될 거야. 엄마, 근데 엄마는 그거 다 받을 생각 없어. 딱 5만 원만 받을게.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준호야. 저는 준호를 똑바로 봤어요. 엄마는 너한테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엄마, 너도 나를 버렸잖아. 엄마, 그건 나는 2년 동안 버려졌어. 2년 동안. 준호는 울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저는 준호의 손을 뿌리쳤어요. 준호야. 저는 일어섰어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살아. 엄마. 준호가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엄마. 제발, 나 어떡해. 저는 준호를 내려다봤어요. 우는 아들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요, 2년 전에도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집에서 쫓겨날 때, 아들이 미안해하고 고개 숙일 때, 그때 제 가슴은 이미 찢어졌어요. 준호야, 손 놓아. 엄마. 준호는 울면서 손을 놨어요. 저는 문을 열고 나왔어요. 엄마, 엄마. 뒤에서 준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어요. 그게 1년 전 일이에요. 그 이후로 준호한테 연락은 없었어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가끔 준호 생각을 해요.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빚은 갚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엄마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미워해도 결국 걱정되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준호가 배워야 하니까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특히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아들을 안 도와줘요? 돈도 많잖아요. 저는 대답해요. 도와주면 아들이 배우지 못해요. 그럼 아들이 힘들어하면 어떡해요? 힘들어야 배워요. 사람들은 고개를 저어요. 너무 냉정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요, 저는 이미 20년 동안 다 줬어요. 제 인생 전부를 줬어요. 이제는 제가 좀 살고 싶어요. 요즘 저는요, 봉사활동을 해요. 무료 급식소에서 어르신들 밥 해드리는 일. 매주 수요일이랑 금요일에 가요. 거기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요. 마음이 편해져요. 아이고, 선희 씨 밥은 맛있어. 선희 씨, 고마워요.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좋더라고요. 준호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준호야,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실망했을 뿐이야. 넌 착한 아이였어. 근데 어디선가부터 길을 잃었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내 힘으로 일어서, 내 힘으로 빚을 갚고, 내 힘으로 살아봐. 그때쯤이면 넌 진짜 어른이 될 거야. 그리고 그때 엄마한테 와. 당당하게. 엄마, 나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엄마가 너를 안아줄게.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제가 잘한 걸까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밤마다 생각해요.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그냥 5억을 줘버릴까? 근데요. 그러면 준호는 평생 배우지 못해요. 평생 엄마한테 기대서 살 거예요. 그건 준호를 위한 게 아니에요. 밥값 5만 원. 준호가 그 돈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억울했을까요? 아니면 깨달았을까요? 아, 엄마도 사람이구나. 아, 내가 엄마를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준호가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저는 살아갑니다. 혼자서요. 외롭지만 자유로워요. 슬프지만 당당해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가요. 준호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